네,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좀 돈이 어떤 있어도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퇴직 전에는 내가 조금만 뭐 1시간만 더 잤으면 2시간만 더 잤으면 이런 뭐 바람이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퇴직을 지금 하고 나서 이제 그 가장의 월급이 만약에 이제 30% 정도가 이제 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하면 자기는 굉장히 지금 시간을 알뜰하게 보낼 준비가 다 돼 있다. 딱 보름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 잘 조율하지 않으면 좀 퇴직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삶의 변화로 인한 그 혼란을 뭐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누면 첫 번째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직책이 이제 퇴직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리는 게 이제 아저씨 아니면 보통 이제 사장님 이렇게 이제 불리면서 내 정체성이 과연 뭔가 이런 혼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꼭 뭐 20년, 30년 동안 어떤 그 직장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직위로 이제 살던 사람들이 그 자연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혼란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물음들이 이제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정립이 그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흔들림, 쉽게 얘기하면 좀 돈이 어떤 있어도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 매월 정해진 이제 금액이 우리 이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이번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지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너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름 뭐 휴가를 가야 되겠다, 겨울 휴가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퇴직 전에 그 생활했던 그 저축이나 아니면 연금 자원으로밖에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타고 다니던 차가 갑자기 퍼져갖고 이제 뭐 차를 바꾸다든가 이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때는 그 변수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빌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다 빚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뭐 계속 늘어나지 않는 한은 그 빚을 갚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그 경제력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퇴직 준비에 대해 퇴직 준비를 어떤 그 경제력으로 이제 한정을 짓고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경제력 말고도 그 퇴직 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걸 이제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시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퇴직 전에는 내가 조금만 뭐 1시간만 더 잤으면 2시간만 더 잤으면 이런 뭐 바람이 있는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1시간을 더 잤으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1시간을 지금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오히려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퇴직한 지 이제 보름 된 후배를 지금 만났었는데, 그 후배의 어떤 그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를 5월 달에 퇴직하기 전에도 만났었는데 자기는 굉장히 지금 시간을 알뜰하게 보낼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던 친구가 딱 보름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알뜰하게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혼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 많은 퇴직자들이 뭐 경제적으로 뭔가를 지금 수입을 좀 얻고자 아니면 이제 시간을 지금 보내기 위해서 뭔가 재취업을 지금 하려고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재취업 시장 자체가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아마 취업 시도를 해보실 분들은 느끼겠지만 굉장히 벽이 높다는 거를 지금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전 회사에서 얼마나 뭐 열심히 일했던지 능력을 인정받았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재취업 실패를 지금 그 경험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재취업 실패의 고통도 상당히 큰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 가족하고 어떤 그 관계를 지금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저녁 늦게 뭐 밥 먹고 오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뭐 기껏 이제 저녁 한 끼 먹기 때문에 이제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족하고 어떤 그 좀 트러블이 생기고 아니면 뭐 가족의 어떤 그 행동이 사실은 그 눈에 띄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있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지금 불편하고 모자라고 뭐 약간 뭐 이런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배한테 하는 것처럼 잔소리를 이제 가족들한테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 퇴직자고 부인이 전업주부 같으면 부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출근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삼시세끼 같이 이제 밥을 차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본인도 이제 구속을 당하는데 그 삼시세끼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뭐 반찬이 맛이 없냐는 둥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하는 둥 버리는 게 많냐는 둥 뭐 이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불편해지면서 이제 뭐 충돌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게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게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내 삶의 목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내가 지금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회사에서 저절로 내 목표를 이제 정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월 마감도 해야 되고 주 마감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었는데 이게 이제 그 퇴직을 하고 나면 나한테 주어지는 그 어떤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그런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뭐 언제까지 원고를 마감해야 된다, 언제까지 뭐 책을 한 몇 권 읽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뭐 원고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표가 있지만 이 목표가 강제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사실은 뭐 책을 오늘 이제 50페이지를 읽겠다고 하더라도 뭐 하고 난 다음에 10페이지만 읽어도 누가 나한테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뭐 페널티를 무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늘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는 동안은 뭐 약간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뒤로 물리거나 아니면 뭐 약속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지만 이게 퇴직을 하고 나면 사람이 그립거든요. 그러면 내 우선순위가 이제 굉장히 뒤바뀌면서 삶 자체가 이제 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내가 이제 얼마나 지금 목표를 가지고 정 명확하게 내 삶을 지금 조율해 가는 그러니까 관리해 가면서 지금 사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의미 아니면 이제 목적이 상실됐을 때 그 어떤 공허함이라든가 허전함 그다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지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 상실에 따른 그런 어떤 그 삶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 이런 혼란들이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삶을 지금 잘 조율해 가면서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 잘 조율하지 않으면 좀 퇴직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한 2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이게 서열 문화가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첫 만남에서 이게 나이를 이제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이제 학교 선후배 같으면 이제 학번을 따지고 뭐 나이 따지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그 서열 자체가 이제 한번 이렇게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 서열이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게 직장에서 이제 편한 관계가 상사가 나보다 지금 직급도 높고 나이가 많으면 되게 지금 그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했고 여러분들보다 한 2-3살 어린 상사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지시받고 뭐 이렇게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한 50 넘어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지금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경력을 잘 살려서 어떤 그 경력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경력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신입사원 비슷한 그런 어떤 직급으로 이제 가게 되다 보면 대부분 다 상사의 어떤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운 좋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나이 어린 상사하고 같이 일하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제 한번 나이 어린 상사의 입장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방면에 능력이 탁월한 사람 같으면 뭐 저를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뽑겠지만 뭐 저보다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뭐 별로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상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일할 때가 더 편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 어린 사람을 선택을 지금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서열 문화가 굉장히 지금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제 어떤 그 퇴직자에 대한 편견이 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퇴직 이꼴 무능력 이렇게 지금 어떤 그 퇴직자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그 편견을 지금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뭐 취업을 한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지금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다 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생기는데 아예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저한테 지금 취업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서열 문화 그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이 두 가지가 재취업을 지금 방해하는 어떤 그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그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회사 문화를 지금 보다 보면 어떤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는 회사를 지금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급적 이제 그 회사에 전념을 다해서 이제 일을 열심히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가 뭐 50 초반에 이제 뭐 이렇게 대부분 다 뭔가 퇴직을 지금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안 되게 미리 몇 년 전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전직을 할 수 있으면 전직을 지금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말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억을 지금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3빌딩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63빌딩을 지금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뭐 이렇게 되면 그 여자친구하고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뭐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즐거웠던 기억을 지금 떠올리면서 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약간 이제 몸에서 즐거운 기운을 느끼고 뭐 병원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이라든가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지금 좀 침울해지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많이 받는 사람이 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관계가 오래 가는 사람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를 느껴보면 뭔가를 지금 나한테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주는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하고는 인간관계가 이제 저절로 끊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지인이라든가 친구하고 이제 어떤 그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지금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지금 뭐 어떤 아주 잘 나갔고 뭐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할 때 그게 그 사람한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과연 상대가 여러분들 과거 얘기에 과연 관심을 기울일 건가? 그 다음 이제 그것도 한번 하나의 이제 의문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지금 과거에 내 영광을 지금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가. 자, 보세요. 과거에 나는 지금 이렇게 이제 아파트 10층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하고 지금 딱 헤어지는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아파트 지금 1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집착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이 충격 또한 크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내가 이제 지인들하고 과거 얘기를 지금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상대방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도 떨어지는 약간의 이제 허무한 그러니까 만남이 끝나자마자 허무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얘기는 결코 지금 나나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해야 되는 얘기는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자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책을 보니까 이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아마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마셔야 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사람들한테 새끼야 이렇게 이제 약간 욕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그 친근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지금 친근하다고 조금 약간 이제 속어를 쓰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그 언어를 순화해서 조금 이제 쓰시게 되면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그 언어로 인한 그런 트러블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55세 이후에 지금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 퇴직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좀 노후를 좀 즐기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뭐 여러분들 그냥 즐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재취업을 지금 좀 하시고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노는 게 막연하니까 나는 그냥 내 능력을 지금 좀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발휘해서 난 재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게 되면 그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뭐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부터 먼저 명확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어떤 그 준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부터 빨리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지금 미리 이제 준비를 지금 한 다음에 그 충분하게 가족들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한 다음에 퇴직 시기를 정하는 이제 그런 퇴직자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적극적으로 퇴직을 지금 결정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퇴직이란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가족들하고 이제 상의를 지금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퇴직으로 인한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물론 뭐 퇴직자 본인이 되겠지만, 이제 가족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 퇴직에 따른 그 변화에 큰 영향을 지금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퇴직을 지금 하고 나서 이제 그 가장의 월급이 만약에 이제 30% 정도가 이제 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하면, 그 30%에 대한 수익 감소를 이제 가족들이 감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학원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살림살이를 줄인다든가 이런 어떤 그 영향을 지금 받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 가족들하고 상의를 지금 한 다음에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족들하고 대화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클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과 관련한 대책을 지금 가족하고 대화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퇴직을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짜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지금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6시에 이제 출근하던 사람이 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가족들이 어떤 내가 지금 이제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럼 늦게까지 뭐 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다양한 뭔가 시나리오가 이제 작성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생활 패턴을 지금 그 조율을 지금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면,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녁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이제 생활 패턴이 다름으로써 마찰이 시작될 수가 있다. 비록 이게 뭐 아빠 텔레비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퇴직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좀 보고 싶은 걸 1시간 정도 보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아니면 네가 집중을 하면 텔레비전 소리가 이제 뭐 귀에 들리냐,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큰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하고 아빠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다시 이제 끼어들어가고 이제 퇴직자한테 아니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텔레비전이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끼어들게 되면 사실 이제 가족 전체의 어떤 그 갈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퇴직으로 인해서 이제 지출 계획에 어떤 그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퇴직을 지금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떤 그 수입이 좀 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수입이 늘어날 때는 가족들한테 이제 혜택이 가기 때문에 별로 충돌이 안 생겼는데, 이게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뭐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줄어든 수입에 대해서 누가 감내를 할 건가? 그러면 배우자가 지금 식비를 줄일 건가? 아니면 이제 학원비를 줄일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줄이는 계획을 하게 되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그 자원의 감소가 생기게 되면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 한정된 자원을 나는 이제 불편을 덜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제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족 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이제 갈등이 좀 격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다가 아빠가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면서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니네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뭔가 지금 이렇게 가족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그 미안함이 좀 덜할 텐데, 자꾸 이제 거기다가 잔소리까지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이제 갈등을 지금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편한 상황이 뭐냐 하면, 어떤 그 정서적인 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 남보다 못한 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뭐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가족이라고 하면 뭐 어려운 거라든가 기쁜 일이라든가 다 같이 이제 공유하고 서로 이제 나누면서 서로한테 힘이 돼주는 그런 어떤 그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가족끼리 갈등이 좀 생기게 되면 사실은 서로가 이제 불편해하면서 서로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에 같이 모여 있기는 한데
얼굴을 보는 순간 서로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정서적으로 내가 지금 공감받고 싶어 할 때 공감을 못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줘야 될 때 공감을 못 해주게 되면 정말 이제 불편함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긴커녕 굉장히 지금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가장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이 나죠. 뭐 한 20, 30년 동안 정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지금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퇴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를 지금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퇴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60이 돼서 이제 퇴직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모든 책임을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해지고, 정말 내가 뭐 이런 삶을 내가 왜 열심히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족들하고 진지하게 어떤 상의하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지금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족들하고 좀 대화를 지금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대화가 조금 힘드시면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가족들하고 좀 진지하게 이제 상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 친목을 회복하는 게 저는 뭐 남은 그 삶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을 지금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프리랜서를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자들하고 생활하기 비슷하게 되는데, 제 경우를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집에서 저녁을 가급적 이제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비에 대한 지출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최소한 1인당 한 10,000원에서 이제 15,000원 정도 들여야지 이제 외식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집에서 해보다 보니까 한 5,000원이면 식당에서 이제 한 4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음식을 지금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5,000원에서 이제 10,000원을 잡더라도 결국은 한 4분의 1 정도가 되니까 뭐 식비는 줄어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저는 뭐 술도 안 하고 이제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그 식비 외에는 드는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술을 지금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술을 지금 먹는 횟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또 식비에서 줄이더라도 이제 술값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 이제 직장 다닐 때 하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차이를 놓고 보면, 직장 다닐 때는 계절마다 이제 옷을 좀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옷을 거의 안 사거든요. 그냥 한 2년 전에 입었던 거 뭐 입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의료비에서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계획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지금 퇴직 후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들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교통사고입니다. 60대라고 지금 하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거의 뭐 40대, 50대 초반의 어떤 그 체력이라든가 이게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운전을 지금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70 중반 정도까지는 아마 운전을 다 하실 텐데, 운전을 지금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사고가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을 지금 했을 때 내가 지금 아무리 뭐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가 와서 나한테 지금 박았을 때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00% 이제 방어 운전을 해갖고 100%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뭐 자동차 보험으로 다 이제 뭐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90대 10으로 지금 내가 이제 잘못이 한 10% 정도 있는데 사고 난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다쳤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영구 장애가 남아서 내가 지금 뭔가 어쨌든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이제 그 사람하고 분명히 이제 형사적인 문제에서 해소되려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게 보험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후배가 이제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이 후배가 얘기가 2년 전에 이제 그 옛날 상품이었을 때 이제 어떤 그 사고 났을 때 합의는 그때 이제 보험 보장된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제 사람을 다쳤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정도였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상품이 개정돼서 그 금액이 지금 1억인가 2억으로 이제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험 상품에 따라서 이 합의금이 이제 달라진다고 얘기를 지금 하던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용 자원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피해자는 1억을 지금 요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그 5천만 원, 그러니까 부족한 자금 5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조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5천만 원을 다시 이제 갚을 때는 굉장히 이제 힘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조언을 지금 드리자면 꼭 운전자 보험은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은 내가 지금 법을 지금 어기지 않았다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제 상대방의 뭐 실업이라든가 처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조금 잘못을 해서 이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배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을 지금 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이제 운전자 보험으로 지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운전자 보험을 제가 이제 가입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만 원 정도면 혹시나 뭐 안 좋은 사건이 생겼을 때 뭐 합의금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변호사 선임비 뭐 이런 것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뭐 가급적이면 소주 한 잔 덜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자동차 보험은 꼭 한번 가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그 퇴직 후에 어떤 그 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술 먹을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저희 애들도 놀리는 게 뭐 이게 주먹이 허니펀치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 한 번도 평생 동안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은 없을 텐데, 혹시나 어떤 그 폭행 사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술을 마시다 보면 뭐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제 뭐 시비가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폭행 사건에 이제 말려들 가능성이 두 번째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이제 하시면 그런 부분도 막을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혹시나 뭐 아파트라도 한 채가 있으면 이게 어떤 상속에 대한 좀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별로 돈이 없으니까 상속 분쟁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좀 젊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지금 법률적인 그 자문을 지금 받아가면서 재산 정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재벌들이 뭐 이렇게 상속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큰애한테는 60억을 주고 이제 작은애한테는 40억을 줬다. 이렇게 되면 뭐 20억이 굉장히 큰 차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60억이나 40억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20억을 지금 크게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재산이 지금 1억인데 첫째한테는 6천만 원을 주고 지금 둘째한테는 4천만 원을 줬다. 이럴 때 이제 4천만 원 받는 사람이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는 굉장히 지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그 재산 분배에 대해서 더 지금 악착같이 그렇게 지금 달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크게 분쟁이 생기면 법률 비용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혹시나 이혼을 지금 하게 되면 그 이혼으로 인한 손해가 지금 상당히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이제 배우자하고 이혼을 지금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뭐 예를 들어 크게 이제 뭐 반반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보통 이제 보면 뭐 서로 살기가 싫으니까 이제 각자 떨어져서 이제 다른 집으로 뭐 이사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급매물로 지금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파트 금액의 뭐 이제 10% 이상 이렇게 싸게 내놓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가 한 3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10% 싸게 내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지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자체도 굉장히 지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병, 뭐 암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의료문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병이 있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는 그래도 치료를 지금 잘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처럼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처할 수가 없지만,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지금 해주는 것만 잘 지금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으시라고, 이게 뭐 질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저도 만약에 이제 제가 75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지금 했을 때 반납을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저 반납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운전해서 지금 만약에 이제 간다고 지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하고, 제가 만약에 이제 차를 운전 안 했을 때 그 불편함을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불편함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다. 그런데 짐을 지금 만약에 이제 들고 뭐 큰 짐을 뭐 이제 갖고 가다가 뭐 큰 휴지라도 한 덩어리 이제 사게 되면 과연 이걸 들고 지금 집에까지 걸어갈 때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을까? 뭐 집 근처 바로 나가고 뭐 한 100m, 200m 앞에 이제 마트가 있으면 뭐 겠지만 안 그렇다고 치면 대중교통을 타고 지금 마트 가서 대중교통까지 가서 이제 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불편함이 너무 지금 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대중교통 연결이 잘 되니까 뭐 어거지라도 지금 뭐 택시를 불러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조금 이제 약간 지방만 가도 사실은 대중교통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을 때 택시를 지금 불러야 되는데 과연 그 택시비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주지 않는 한은 하다못해 제가 지금 중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경차를 사더라도 저는 대중교통보다는 경차를 지금 운전할 가능성이 지금 많다.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타면 거의 80 가까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차도 타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사실은 택시 탈 때는 빨리 가려고 지금 택시를 타는데 정말 그분들 운전하는 거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이게 천천히 가니까 되게 불편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반납을 안 할 때는 분명히 지금 그분들도 뭐 무슨 욕심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은 자발적으로 지금 하기가 쉽진 않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늦게까지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실 분은 꼭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문장을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대기업 출신들이 이제 더 충격을 지금 받겠죠.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지금 하시는 분하고 만약에 이제 뭐 장관으로 지금 아니면 이제 1급으로 지금 만약에 퇴직하시는 분하고 이게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지금 달라지는 정도를 따져보면 뭐 1급으로 퇴직하시는 분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사람이 이제 1층에서 지금 아니면 2층에서 이제 뛰어내렸을 때 받는 충격하고 아파트 10층에서 이게 뛰어내렸을 때 받는 충격하고 그 차이라고 지금 이제 보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을 지금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뭐 대기업을 다녔든지 중소기업을 다녔든지 자연인 쉽게 얘기하면 아저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 퇴직자 같으면 뭐 내가 지금 뭐 어느 전자 다닙니다. 뭐 물산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나를 이제 바라보는 하다못해 술집에서도 내가 무슨 전자 다닌다, 무슨 물산 다닌다 이렇게 하면 대우가 좀 달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대우를 지금 받다가 갑자기 지금 어느 순간 뭐 요새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놉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처럼 집에서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한 2, 3년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뭐 요새 뭐 하십니까? 뭐 그래도 뭐 제가 이제 뭐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어떤 그 대기업에 다녔던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게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러니까 약간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퇴직을 지금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 건가 아니면 내가 퇴직 후에 어떤 변화를 맞이할 건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게 있으시면 나는 이제 퇴직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그런 준비가 지금 부족한 경우에는 내가 지금 훨씬 더 퇴직 후에 어떤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충격 정도는 내가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 중소기업 다녔던 사람보다는 더 충격이 이제 클 수가 있다. 그 이유를 지금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직장을 지금 다니는 게 사회적 지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다니세요 했을 때 나는 뭐 S전자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하고 아무도 지금 이름이 없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대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직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기업에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약간 뭐 존경이라든가 아니면 부러움 이런 걸 이제 샀었는데 내가 퇴직하는 순간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가 이제 상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상실에 대한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상실에 따른 충격도 이제 크게 다가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 집단 문화에서는 이 사회적 비교가 굉장히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그만두는 순간은 아파트 5층에서 바로 이제 1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삶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이제 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기업에 다녔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 뭐 예를 들어 술집 가면 이제 사장님 소리는 듣겠지만 그냥 아저씨로 이제 갑자기 살다 보면 나는 내가 지금 예전에는 정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부탁하고 정말 나를 부러워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이게 뭘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라떼만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뭐 100사람이 모인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리드했었고 뭐 어떤 그 과거의 영광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실은 현재를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내 위치를 자각하는 순간 충격이 더 커진다. 그래서 정말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너무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늪에 지금 한 발을 담그고 난 다음에 그 발이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지금 내가 이제 늪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맨 땅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존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정, 그 다음 이제 어떤 자아 실현, 이런 걸 지금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꿈을 지금 이루기가 이제 쉽고, 그 다음에 기회도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대기업을 지금 다니던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존중받는 그런 횟수도, 그럴 가능성도 거의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꿈을 지금 실현하기가 이제 쉬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제 과거에만 집착하는, 과거의 영광에 이제 사로잡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대기업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은 그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대기업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기업을 지금 그만두는 순간 그건 내 옷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금 옷을 내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경제력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대기업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을 만났을 때는 아니면 친구들 만났을 때 밥값이나 술값을 내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이,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다녔다는 환상을 계속 갖고 있는 한은 난 대기업 출신 아니면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 환상에 젖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서슴없이 카드를 지금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카드값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지금 가슴 쓰린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대기업 출신이 아니다, 그냥 자연인 최한규, 그냥 아저씨 최한규라고 지금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은 때는 얼마나 지금 훌륭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지금 능력을 발휘했던 걸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퇴직해서 차분하게 착실하게 이제 여러분들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불편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을 지금 다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혜택을 지금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뭔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조금 모범적인 그런 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그렇게 좀 착실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좀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서 60세까지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 직장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지금 하면, 다행히 이제 회사가 60세까지 이제 정년을 지금 보장해 주는 회사다. 그러면 61세가 되면 나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만나본 대부분 퇴직자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퇴직 준비를 지금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한 50 좀 넘어가면 내가 이제 10년 있으면 퇴직을 지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경제적인 준비든지 아니면 자녀하고 관계라든가 아니면 부부가 내가 퇴직하면 어디서 살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얘기를 지금 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좀 퇴직에 대한 준비를 지금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내가 왜 지금 저분들이 퇴직 준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퇴직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지금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와 노력을 지금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게 이제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걸 잘 안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를 지금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1년, 2년 정도 남겨놓고 하면 되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년, 2년
만에 지금 퇴직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그 경제력과 관련된 거는 1년, 2년 만에 지금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지금 했을 때 가급적 빨리 지금 내가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를 지금 하는 게 좋다. 이 퇴직이라고 하는 현실을 지금 회피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퇴직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퇴직을 지금 회피한다고 해도 뭐 여러분들이 퇴직 연령을 지금 올리거나 아니면 뭐 퇴직을 지금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하루 뭐 퇴직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지금 미루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지금 맞이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 뭐 노후 준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퇴직 후에 뭘 할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보낼 건가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내가 왜 그때 빨리 퇴직 준비를 지금 하지 않았을까? 최한규라는 사람이 지금 빨리 퇴직 준비를 지금 회피를 하지 말고 직시를 지금 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하고 지금 그 가족들의 원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루라도 지금 빨리 퇴직 준비를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불안이 지금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회피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는 좀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너스가 나왔는데 집사람한테 이제 숨기고 보너스를 지금 안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너스를 지금 이제 안 주고 다 써버렸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이제 보너스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회피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이제 불안감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게 영구히 지금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어느 순간까지는 불안감이 줄어들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용수초를 내가 이제 누를 수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이게 용수초를 계속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이 용수철이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부작용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구히 누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 나중에는 이제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진다. 처리하기도 힘들어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원망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가 일시적으로 지금 회피를 한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아니라고 지금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지금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지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제 현실을 직면하고 용기를 지금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실 때 제3자하고 아무리 상의를 하더라도 이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들의 판단을 지금 믿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3자하고 상의하기보다는 빨리 지금 여러분들 배우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하는 게 훨씬 더 문제 해결을 지금 빨리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그 건강이 지금 나빠지는 게 이제 세 번째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회피를 지금 하게 되면 마음속에 계속 이제 불안하고 이 불안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게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정신 건강이라든가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퇴직 준비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여러분들이 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소통이 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보다는 회피를 지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가 부부싸움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든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간에 누군가가 먼저 지금 말을 걸어야지 이제 화해가 되고 이제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되는데 서로 지금 상대방이 이제 말을 먼저 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결국 이제 회피의 하나의 그 방법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를 지금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관계가 단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상태가 지금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회복할 때 또 다른 지금 에너지와 이게 이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 내고 결국은 지금 갈라서는 그런 사람도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지금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소통의 단절을 지금 가져오고 소통의 단절은 결국은 관계의 단절은 영원한 이별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장담을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회피를 지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피를 지금 해갖고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게 되면 회피 외에는 다른 지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지금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배우자든지 가족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르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는가를 지금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 된 여러분이 뭔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솔선수범하고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를 지금 해결했을 때, 아, 지금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학습이 된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갖고 이제 가정을 꾸렸을 때 그런 가정의 어떤 그 모습하고, 아빠가 지금 회피를 하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지금 회피가 이제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정을 만들어 갈 건가, 아마 이 두 가정의 차이는 굉장히 지금 극과 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회피가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족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여러분의 습관이 지금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회피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습득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피가 습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경계를 지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피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자체의 어떤 그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금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지금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피라고 지금 하는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피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무시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일시적인 회피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지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 퇴직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가급적이 눈 감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직면을 하시고 빨리 지금 퇴직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 퇴직 후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 몇 가지로 이제 이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퇴직을 하는 순간 어떤 그 삶 자체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2024년도 이제 뭐 취업 관련 기업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한 50대 정도, 뭐 평균적으로 뭐 한 50세에서 55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퇴직을 지금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지금 65세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50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15년, 그 다음에 이제 55세에 퇴직을 지금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어떤 소득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연금이라든가 저축 등으로 이제 이 소득에 대한 공백을 지금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으면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10년이라든가 그 정도 어떤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생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퇴직을 지금 하더라도 뭐 국민연금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어떤 그 생계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0세 정도가 되게 되면 퇴직 후에 어떤 삶 자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생활 태도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소비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지금 소비를 늘리는 건 금방 지금 늘릴 수가 있지만 사실 줄이는 건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미리 잘 대비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퇴직을 지금 맞이하게 되면 소비 패턴을 지금 줄이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퇴직 후에 어떤 그 진짜 고통이라는 거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막 그 심리적인 어떤 그 공허함이라고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그 부족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이제 행운으로 뭐 로또 1등을 당첨이 되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은 뭐 어떤 방법으로는 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메꾸기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을 지금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하고 동료하고 이제 매일 저녁에 뭐 아니면 힘들 때마다 상사하고 이제 동료로부터 뭔가 이제 위안을 받으면서 좀 어려움을 해소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치면,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만나던 기회도 줄어들고 내가 지금 에너지를 지금 받던 아니면 이제 힘든 그런 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지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뭐 별로 이제 기분이 뭐 기억이 안 좋았던 그런 회사를 다녔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퇴직을 하는 순간 이제 내가 지옥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기분은 다시 이제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분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회사에 다녔든지 간에 퇴직을 하고 나면 새로운 삶에서 다시 시작을 지금 해야 되는데 퇴직자가 경험하는 뭐 지루함이라든가 무료함, 외로움은 모든 퇴직자가 다 지금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준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이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동료도 사라지고 하루 패턴도 지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소속감도 느낄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걸 지금 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뭘까를 증명했었던데 그런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잔소리를 많이 했던 뭐 후배라든가 상사도 이게 그리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게 결국은 퇴직 후의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내가 지금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지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삶의 목표를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굳은 의지가 없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든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은 지금 많아지는데 이 많아지는 시간 자체가 어찌 보면 꼭 반드시 그게 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선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아지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낼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건강한 습관,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지금 자기 위해서 막 10시에 소주 반 병씩 먹고 자겠다. 이것도 습관이죠. 그런데 그런 습관이 오랫동안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작용할 건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건지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녁을 먹고 나면 배우자하고 이제 1시간씩 산책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건강한 습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습관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건강, 그다음 이제 심리적인 건강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저절로 지금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당뇨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쉬는 게 이제 휴식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움직이는 게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뭐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건강을 지금 유지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 보내는 것도 뭐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집안 청소하면 시간 잘 갑니다. 그렇게 보내면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지루함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목표를 정할 때 거창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건강하게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걸 지금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지금 짜신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그 퇴직 후 삶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제가 이제 만나봤다는 사람들이 이게 70세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할 당시에 어떤 그 건강 상태가 그대로 지금 영원히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뭐 많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대기업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친목을 지금 도모하는데 골프로 친목 도모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하루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주면 스크린 골프장 가서 이제 뭐 서너 시간 이렇게 놀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골프를 지금 운동하시는 분 많은데 과연 이게 이제 70이 넘어가고 75 정도가 됐을 때 정말 지금처럼 이제 골프를 지금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셨을 때 그러면 75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골프를 지금 못하고 같이 이제 지금 모이는 멤버들을 모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럼 결국은 지금 취미가 이제 그때도 유효한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때도 유효한 그런 취미를 지금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단 걷기입니다. 계단 걷기. 이제 저도 뭐 일부러 이제 계단보다는 동네 뒷산을 지금 걷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날씨의 영향을 지금 좀 너무 받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밖으로 산책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어떤 그 자연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내가 이제 틈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계단 걷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걸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이게 이제 혼자서 지금 만약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좀 가족이랑 배우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좀 산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릎이나 연골이라든가 이런 관절에 좀 무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뛰기보다는 걷는 걸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걷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만 좀 들으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돈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또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요소일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지금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직장에서 일을 지금 만약에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똑같은 돈을 줄 테니까 너 일하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이제 아무 하늘 없이 정말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내가 월급을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여러분들 선택하고, 그냥 일을 할 만큼 지금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을 지금 받는 게 뭐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정신병까지 걸릴 만큼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이제 퇴직 후에 어떤 그 모습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리 돈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퇴직 후에 어떤 4가지 위기를 지금 제가 이제 좀 분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는 목적을 어찌 보면 이제 상실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해진 목표가 사라졌을 때 내 정체성도 어찌 보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다음 좀 뭐 정말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우울감까지도 굉장히 지금 크게 발생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삶 목적 자체에 대해서 큰 영향을 지금 미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퇴직 후에 일이 없을 때,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없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잔인한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뭐 외딴 데 이제 혼자 책상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료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도 말고 같이 이제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퇴직을 지금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나쁜 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자체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뭐 파고다 공원 같은 이제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이제 그 무료 급식을 지금 먹으러 오냐 하면 혼밥이 싫다는 거예요. 혼밥이. 그러니까 이게 삶 자체가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살 때 하고, 그다음 이제 혼자 외톨이를 살 때 하고, 이 괴리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지루함 혹은 이제 무료함인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할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문제였죠. 내가 일주일에 한 2-3시간만 좀 여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갈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거꾸로가 되죠. 내가 지금 2-3시간만 뭔가 좀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이제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시간이 지금 많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나한테 지금 어찌 보면 상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 무료함이라든가 지루함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천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 할 일 없이 지금 의자에 앉아갖고 하루를 지금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굉장히 그 힘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혼자 앉아 있는데, 같이 얘기 좀 할까, 커피 한잔 할까, 이런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지금 반가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뭔가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맞았을 때 굉장히 지금 이제 기쁘고, 아니면 뭐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료함이라든가 지루함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루함이라든가 무료함은 이렇게 돈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뭐 굉장히 지금 나를 반겨주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지금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나의 돈을 지금 보고 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뭐 절대적으로 지금 내가 이제 제대로 된 무료함이라든가
피로감이라든가 지루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허무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지루함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계를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건강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지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출퇴근이라든가 움직이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집에만 있다 보면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지금 의도하지 않으면 움직임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먹는 건 지금 하루에 이제 삼시세끼 먹는 건 지금 비슷한데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집은 커지고 이제 그 지방이 많이 늘어나면서 체력은 떨어지고 굉장히 이제 신체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내가 지금 술을 좀 먹고 싶더라도 뭐 시간이 좀 한 10시, 11시 지나게 되면 그 다음날 생각해서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퇴직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점심, 저녁에 뭐 반주를 하는 그런 상황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10시, 11시, 12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간 제한 없이 뭔가 간식하고 뭐 저녁에도 이제 야식 먹으면서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런 생활의 어떤 그 패턴이 무너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그 수면 패턴 자체도 지금 망가지면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개판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이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건강이 면역력 저하로 오면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사례를 이제 종종 보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 건강이라든가 신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극히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망가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병원에 뭐 입원하면 뭐 신체적인 어떤 그 건강은 뭐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된 생활, 그다음 목표가 있는 생활 이런 걸 이제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 자체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건 어떤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직장 생활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보상이라고 저는 이제 제2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퇴직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몰입을 하다 보니까 부대간 그런 과정으로 퇴직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경제력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정말 내 생활의 전부인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풍요롭고 내가 이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시면 그렇게 경제력이 많이 좌우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편안한 그런 퇴직 생활을 좀 누리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